자,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강수산입니다. 지금 금방 한동훈 대 홍준표, 홍준표 대 한동훈인데, 자 이제 체킹할 게 몇 개 있는데 여러분들 사실상 한동훈 후보가 홍준표를 넘어야 돼요. 넘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홍준표한테 한번 당해봤잖아. 키높이냐, 가발이냐, 보정머리냐, 어깨뽕이냐, 뭐 이런 거. 그래서 한동훈 쪽에서 인격적인 아니면은 인간의 기본권을, 전 토론이 아니죠. 그래서 이게 한동훈 쪽에서는 이미 한번 홍준표 맛을 봤어. 보고 나서 이제 들어온 거야. 오늘 토론회가 왜 중요하냐면요. 어차피 두 명은 홍준표 대 한동훈으로 남아요. 홍준표 대 한동훈. 김문수 대 한동훈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한동훈 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번에 홍준표를 잡아야 대권 후보에서 한동훈이 되는 거예요. 이것과 똑같이 홍준표 쪽에서도 어차피 두 명은 홍준표냐 한동훈이냐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 오늘 3시간 동안 치고받고 하는데 딱 봐도 한동훈 쪽에서 목숨 걸고 자료 준비해왔잖아. 목숨 걸고. 자, 몇 가지 체크를 할게요. 센 거. 자, 홍준표가 쓴 책 내용을 잘 모르죠. 본인이 써놓고 나서. 그거를 한동훈이가 찍었죠. 그리고 여성관에 대해서 홍준표의 막말 공격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홍준표가 짬밥이 있습니다. 사실상 대선 3번 나왔잖아요. 당대표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대구시장도 하고. 정치적인 이 짬밥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홍준표가 지금 이 순간보다 한 20년 정도 젊었으면은 20년 딱 한동훈 그 나이 때면은 한동훈 나이 때면은 이거 홍준표가 압도할 수도 있어. 근데 지금의 홍준표는 할아버지입니다. 그게 문제야. 홍준표가 한동훈이가 가장 아파하는 부분을 계속 건듭니다. 뭔지 아십니까? 당원 게시판 얘기를 하잖아. 당원 게시판. 본인이 썼으면 썼다. 아니 가족들이 했냐? 계속 야 안 했으면 안 했다 얘기해라. 근데 한동훈이가 말을 계속 돌리잖아. 이 부분이 약점인 거를 알고 있었냐? 홍준표 쪽에서 알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나경원 쪽에서, 김문수 쪽에서 늘 저 배신자 이 얘기하고 있는데 홍준표는 색다른 맛이야. 무슨 말이냐면은 홍준표가 무슨 생각하냐? 윤석열도 까면서 한동훈도 정리하자. 딱 그 마인드였다고. 원래는 이 토론은 어떤 식으로 가야 되냐면은 당 내에서 윤석열 정리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한동훈 쪽에서 얘기하고 홍준표 쪽에서는 그거 얘기하는 너가 배신자라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오히려 홍준표 쪽에서 윤석열에 대해서 뭐하냐? 찍은 거 아니야. 야, 그 잘하면은 총리시켜준다는데 김건희 여사 이거 뭐 형수라 부르는지 이 얘기는 뭐야? 그 마지막에 홍준표가 딱 사전하잖아. 내 마누라는 이렇다. 그거는 윤석열 까는 거거든. 그러니까 반대가 됐어. 그러니까 홍준표의 목적은 뭐냐? 이번 선거에서 윤석열 한동훈 싹 다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 당의 뼈대밖에 없는 그거를 차지하겠다. 그러니까 한동훈도 적인 거야. 적인데 윤석열까지 정리하겠다. 그 말이거든. 생각해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 때 박근혜 대통령 제명한 게 홍준표 아닙니까? 지금 윤석열 탄핵 사태 아니에요? 탄핵됐죠? 그러면은 윤석열 제명시켜야 되는 건 누구야? 홍준표가 해야 되는 거야. 홍준표가 언제 할 것 같아요? 대선 끝나고 나서 당대표 되면은 윤석열 한동훈 둘 다 정리 딱 그렇게 해서 들어간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라고 할 때 홍준표가 20년만 젊었어도 70대 말고 50대가 되더라도 이거 충분히 이재명이랑 싸워가지고 우리의 후보로서 이런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은 할아버지잖아. 뜬구름 잡고 있는 거라고. 그리고요 토론 중에서 이제 홍준표에 대해서만 얘기합니다. 지금은 나중에 한동훈에 대해서는 싹 몰아서 할게요. 홍준표가 해고산 얘기하면서 뭐 칼빈스 하면서 뭐 사인해가지고 뭐 그런 거 있지. 그거 들을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 간단합니다. 우리가 핵 우산에 들어갔다 쳐. 뭐 나토식인지 뭔지 핵 있는 국가들한테 보호를 받으면 그렇 치더라도 생각해봐. 대한민국이 북한의 핵무기에 의해서 어딘가 쳐맞았어. 핵 공격이 실제로 있었어.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그 핵 공격을 받았어. 지역은 어딘지 모르겠으나 대한민국이 북한에 의해 가지고 핵무기 공격을 받았다고. 그러면은 이 받은 이후에 미국이 본인의 이 핵무기 가지고 북한에다가 핵무기 쏘겠냐? 안 쏜다니까. 안 쏴요. 안 쏜다고. 뭐 전략 핵주세 그거 필요 없어. 북한이 대한민국을 상대해서 핵무기를 사용했는데 우린 맞았잖아. 그럼 그걸 보고 미국이 북한에다가 자신의 핵무기를 북한에 해주냐? 안 해준다니까. 안 해요. 그러면 우리의 국방을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하긴 핵잠수함밖에 없는 거야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도록 뭐 중국이 나오니까 일본이 저러니까 그거 야 그러면은 미국이 지금 대한민국 핵무기 만들어 이러겠냐? 거부한다니까. 대한민국이 핵무기 가지잖아요. 북한도 핵무기 가지고 있고 그럼 전 세계가 핵무기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미국의 패권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못하는 거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외교적인 방법은 뭐냐? 북한은 핵무기 가지고 있죠. 우리는요 핵잠수함이 필요합니다. 디젤 잠수함은요 한 2주 3주 있다가 올라와야 돼. 그리고 우리 디젤 잠수함이 보통 2천만 톤이거든요. 근데 왜 2천만 톤으로 하냐? 여기서 퓨크에서 폭 나가는 거 있잖아. 그 하중을 버티는 게 2천만 톤이야.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거를 해야 되는 거야. 그게 핵잠수함이야. 아니 미사일 잠수함 뚜껑 열려가지고 이거 퓨크에서 폭 날아가는 거 있잖아. 그 하중을 버티는 게 2천만 톤이라니까. 잠수함이. 작은 잠수함은 못해. 큰 잠수함이 그걸 버틸 수 있는 거야. 요것만 있으면 되는 거야. 이거 탁해서 탁 나가는 거. 북한은 핵무기보다 우리 현무5 있죠. 이거 더 무서워합니다. 김정은만 조지면 되거든. 중국은요. 중국은 저 잠수함 있죠. 대한민국의 잠수함. 어딘지 모르잖아. 그것도 핵잠수함이잖아. 핵잠수함은 6개월 동안 바다에 있습니다. 근데 디젤이잖아. 우리 전부 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한동훈이 하는 얘기가 맞아. 우리가 북한의 저 핵무기를 대해서 핵 균형을 위해서 아니 홍준표가 얘기하는 거 핵우산으로 들어가자. 그거 들어가면은 내가 얘기하잖아. 북한에 핵무기 쐈어. 우리가 쳐맞았어. 그 미국이 대신 핵무기로 북한을 조지냐?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핵잠수함이 필요한 거야. 현무5 있죠. 들어가서 터지는 거 있잖아. 막 200m, 300m 들어간 다음에 터지잖아. 벙커버스터 얘기 들어가죠. 그게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핵잠수함은 그거 딱 참여하면은 끝나는 거야. 북한에 핵이 있든 말든지 간에. 그걸로 균형 이루는 거야. 그리고 미국이 핵무기 자체를 대한민국이 핵무기 만들 수 있도록 우라늄 뭐 재처리 이거 해줘요? 그럼 지금 당장 해달라고 그래. 안 해준다니까. 근데 문제는 제가 늘 얘기하듯이 동아시아의 국제 정세잖아. 여기에 주도권이 어디 있냐?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한테 줬다니까요. 우리는 계엄할 때 미국의 허락받고 계엄했습니까? 윤석열이가? 아니잖아. 미국의 허락이 없으니까 무슨 뭐 계엄 사태 때 보수 우파 진영 내에서 일주일만 기다려 봐라. 미국이 뭐 해줄 거다. 없었잖아요. 없었잖아. 내 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싹 다 거짓말이야. 유튜브 하는 거는. 무슨 부정선거 그거는 스카이데일리 그거는 별도로 얘기하더라도 미국은요 철저하게 국익을 중심으로 합니다. 근데 그 국익에 대한민국이 핵무기를 자체 생산해서 자력으로 무장을 한다? 그거 허락하냐고 안 한다니까. 근데 뭐 하려고 우리 핵무기 얘기합니까? 그리고 제가 늘 얘기했듯이 한반도 내에서 저 미국에 있는 대통령 트럼프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은 김정은밖에 없어요. 김정은밖에 없다고. 대한민국의 한동훈이 대통령이 돼도 미국 대통령이 안 만나요. 대한민국 대통령의 이재명이 돼도요.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안 만나다니까. 유일하게 한반도 내에서 트럼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김정은밖에 없습니다. 우리 지금 자화자찬하고 있어요.
윤석열이가 미국한테 계엄령 안 알려줬잖아. 지 술 처먹고 내렸는데 야 오늘 홍준표가 한동훈한테 당신 계엄 알고 있었잖아. 어떻게 아냐? 윤석열 술 처먹고 내렸는데 사전에 뭐 모의했냐? 그리고 국민의힘은 그때 당시에 당대표 한동훈이가 계엄에 찬성했으면은 지금 후보 내면 안 돼요. 생각해봐. 왜 내가 한동훈밖에 답이 없냐고 계속 얘기하냐면요. 자, 국민의힘에 어떤 후보가 나오든지 간에 나경원이 나왔어, 김문수가 나왔어, 홍준표가 나왔어, 한동훈이 나왔어, 상관없어. 이재명의 질문적인 공격은 하나거든. 니네들 계엄 내리지 않았냐?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에 대해서 책임감 없냐?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계엄 정당, 내란 정당 아니냐? 뭐 하려고 대선에 나왔냐? 이 공격 들어왔을 때 홍준표가 만약에 그 얘기할 거냐? 윤석열 계엄은 정당했다. 그럼 끝나는 거야 선거는. 무슨 말인지 몰라요? 나경원이가 윤석열 탄핵은 부당했다. 아니 생각해봐. 지금 조기 대선 한다면서 윤석열 지키겠다가 한 7명 나왔는데 그 중에서 그 사람들은 윤석열 계엄령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정확하잖아. 근데 애매모호하게 하다가 이재명한테 잡히는 것보다 차라리 우리 쪽에서 그나마 한동훈이가 막았다. 한동훈 막았다. 그 한동훈 딱 했을 때 이재명이가 너희 계엄 정당 내란 정당 이렇게 공격 들어왔을 때 뭐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질문 들어올 것 같으니까 어떻게 대응하냐는 한동훈밖에 없어 우리한테는. 근데 한동훈이가 오늘 윤석열 정권과 관련해서 윤석열 조기 대선 전에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혀야 되거든. 근데 윤석열 그래도 우리 대통령이다 딱 그 수준에 가니까 저는 한동훈이가 대권 후보 우리 쪽에서는 어차피 한동훈이 돼요. 근데 이재명을 잡냐 못 잡냐는요 솔직히 확정은 못 하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의도를 알겠죠. 조기 대선 전에 윤석열 정리해야 돼요. 정리 안 한 상태에서 이재명이랑 토론 들어가잖아. 그거 어떻게 할 것 같아? 자, 오늘 홍준표하고 한동훈 토론회 했죠. 어저께 김문수하고 한동훈 했죠. 한동훈의 약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홍준표가 정확하게 찍었어. 뭐냐? 당원 게시판. 이때는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 당원 게시판은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거기에 기반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온다. 우리는 최소한은 나와 상관이 없거나 나를 오히려 공격하는 그와 같은 글이 올려 그 사람들의 보장을 해줘야 하는 자유에 대해서는. 다만 우리 가족에 대해서 이름이 언급되고 그러는데 사실상 난 해당 글을 쓰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 가족이 그런 거를 썼다는 거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근데 알 수 없는데 자꾸만 확정적인 답을 원하고 있다. 당원 게시판에 그 자유는 보장해줘야 된다. 설령 나를 까는 사람이라도 이게 우리가 지켜야 되는 민주주의 정신 아니냐. 그렇지만은 홍 후보님께서 나에 대해서는 우리 가족 이름을 언급하는데 이거 자체가 불쾌하다. 다만 우리 가족 이름으로 나오는 그런 글들은 내가 알 수가 없다. 이게 답답하다.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 홍준표가 딱 그 부분 건드니까 한동훈이가 갑자기 12상 계엄 얘기하잖아. 이 부분이 잘못된 거야. 이게 그대로 이재명한테 갑니다. 이재명이 어떻게 할 거야? 독사 같은 사람이야. 야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에 대해서 했는데 한동훈의 약점이 보이는 거 아니야. 이 약점에 대해서 야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서 당신 가족 이름 나오는데 당신 가족이 실제로 윤석열 까는, 윤석열을 비방하는, 아니면 윤석열에 대해서 욕하는 그런 적은 거 있냐? 분명히 질문할 거라고. 분명히. 지금은 홍준표가 했지만은 이재명이 할 거란 말이야. 그랬을 때는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그 취지로. 그러니까 딴 거 얘기해서 회피하는 거 그 국민들 다 보고 있거든. 야 저렇게 하는 거 봐서는 진짜 쓴 거 아니야? 그럼 지는 거야 선거에서. 이해되죠? 자 이제 한동훈 쪽에서 홍준표에 대한 공격 내지는 이 부분에서 말을 하는데 사실상이요 이 여기는요
정책 얘기하는 데였잖아. 정책 얘기가 아니었잖아 다. 정책 얘기인데 정책 얘기가 아니잖아. 근데 이거를 한동훈 쪽에서 운이 좋은 게 뭐냐면은 어저께는 김문수 250만 원 벌금 나왔죠. 만약에 그 기사가 오늘 나왔으면은 못 쓰는 거였어. 그래서 어저께 가지고 정리를 했어. 김문수를. 자, 오늘 같은 날에 한동훈은요. 자 생각해봐. 여러분의 한동훈 생각해봐. 어차피 다음 주면 2명 살아남아. 그 다음 주면 1명이야. 지금 한동훈 캠프가 사냐? 홍준표 캠프가 사냐? 이 문제가 걸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강에 누구 남냐 했을 때 홍준표하고 한동훈이라고. 오늘 제일 중요한 거야. 오늘 제일 중요하다고. 어차피 이강 때 만나가지고 또 얘기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1명 뽑을 거 아니야. 1명 뽑는다고. 근데 홍준표의 이 마인드가 당대표였구나. 이거 딱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아, 홍준표는 당대표구나. 이번 기회에 윤석열 정리하면서 한동훈도 너 집에 가. 그리고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은 내가 국민의힘 당대표 해가지고 이준석도 끌어오겠다. 이거잖아.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홍준표가 생각하는 파라다이스. 그 나경원이가 드럼통 지가 사가지고 지가 한번 들어갔잖아. 그 드럼통 나경원 집에 있다니까. 이번에는 뭐 나경원이가 종이박스 들어갈 거 아니. 그 걔네들 끝났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나경원을 포함해서 자 한동훈 대 홍준표 딱 2강 구조야. 그러면은 한동훈 빼고 나머지 다 먹겠다 하는 사람들 다 어디 가겠어요? 홍준표 쪽에 붙습니다. 김문수 쪽에 있는 사람들 홍준표 쪽 가죠. 나경원 쪽에 있는 사람들 홍준표가 갑니다. 왜 가는 줄 알아요? 아니 한동훈만 대권 후보 안 되면은 또 쫓아내서 당권 먹자 이거잖아. 그러니까 한동훈 입장에서는 이재명을 잡아서 갈 사람은 나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요거야. 보수 우파 세력이 한동훈한테 못 묻히는데 뭐 하려고 어떻게 이재명을 잡겠냐. 거기서 안 벗어나요. 한동훈이 대권 후보가 되더라도 보수 우파 세력이요. 한동훈은 안 뭉치잖아. 근데 어떻게 한동훈이가 이재명 잡아가지고 대한민국 정상화 시키겠습니까?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요. 조기 대선에서 대통령 권력 이재명 먹었죠. 민주당이. 그 민주당이 내년도 지방선거 이기죠. 그 지방선거 이기면은 2년 뒤에 총선도 다 이기는 거야. 이게 큰 선거라니까. 다시 말하는데요. 한동훈의 약점은 뭐였냐? 홍준표에서 그 당원 게시판.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이가 이건 알 수 없다. 근데 그와 같은 비방하는 글이라도 정치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감수해야 되고 거기서 더 나아가 그 사람들이 쓰는 이유가 있다. 그 자유까지 우리는 지켜줘야 된다. 그리고 명쾌하게 내 가족의 이름으로 쓴 거는 내가 알 수가 없다. 그런데 내 가족 이름이 있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면 우리가 익명성을 보장해야 된다는 거에서 내가 우리 가족이 그런 글을 썼다는 거에 대해서 난 알 수 없지만은 설사 이게 북한 해킹이나 중국에서의 간첩 활동이라도 볼 수 있지만은 여지는 남겨놔야 돼. 그래도 그 글을 쓸 수 있는 자유는 우리가 지켜줘야 된다. 정확하게 얘기하고 가야 돼. 오늘 한동훈이가 잘한 거는요. 홍준표 케이스 아예 그냥 끝내버리려고 했어. 홍준표의 과거 발언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청문회 하는 것도 아니고 검사가 취조하잖아. 당신 했어 안 했어? 그 이건 뭐야? 안 했다 그러는데 이건 뭐야? 이건 뭔데? 이런 말 발언했어 안 했어? 이거였다고. 검사 취조하는 거야. 이해돼요? 검사가 검사를? 근데 이제 이 홍준표의 마인드는 윤석열 어차피 정리되니까 거기다 이제 한동훈까지 해가지고 다 없애버리고 당 남은 거 그것만 해서 먹겠다. 그거 먹을 때 나경원 김문수들 모여라. 반 한동훈 체제 만들고 말은 반 한동훈이지만은 사실상 빅텐트 얘기하잖아. 반 이재명 세력들 그런 얘기 하잖아. 근데 저는요 우리 쪽에서 홍준표 되고 저쪽에서 이재명 나오잖아요. 이미 대선 끝났어요. 대선할 필요가 없어.
무슨 뭐 지금 윤석열 어게인 하면서 윤석열 만세 개돼지 마냥 부르시는 분들 있죠. 그쵸. 야 지금 한동훈이가 여기서 대권 후보가 되지도 않았는데 어대야 어차피 대통령 한동훈이라 얘기하는데 야 윤어게인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랑 이 사람들이랑 전 같다고 보고 있거든요. 시각이 같아요. 제가 말할 수 있는 거는요. 이쪽에서는 한동훈이 저쪽에서는 이재명이에요. 근데 마치 대통령 선거까지 다 이겼다고. 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인지 어차피 대통령은 한동훈인지 그 대자가 대세는 한동훈은 맞거든. 근데 저쪽에 있는 윤어게인 하시는 분들 있죠. 아 윤석열 다시 대통령 복귀한다. 이미 탄핵당했는데 그 거짓말이잖아. 근데 윤석열에 미쳐가지고 아 윤석열 이러고 있잖아. 지금 한동훈이요 4강제에서 살아남았지 대권 후보가 아직 안 됐어요. 근데 마치 이재명 잡을 수 있다? 무조건 이재명을 잡았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거는 저 사람들 개돼지 취급하는데 이쪽 사람들 개돼지 취급 똑같이 한다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요. 잘 들으세요. 오늘 토론회는 홍준표 캠프에 있는 사람들, 한동훈 캠프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미래가 결정되는 거야. 둘 중에 한 캠프는 살아남고요. 다른 한 캠프는 집에 가야 돼. 짐 다 싸야 돼. 그 캠프 사람들을 되기 위해서 초점이 내가 이 사람을 끌어내리고 올라가야 된다. 한동훈도 마찬가지고 홍준표도 마찬가지고. 한동훈은 홍준표를 끌어내려야 내가 살 수 있는 거고 홍준표는 한동훈을 끌어내려야 살 수 있는 거고. 근데 이 사람들이 말을 하고자 하는 것들은 대부분 본인이 당대표가 돼야 된다에 대한 자긍심 내지는 당연한 결과 이걸 전제로 해서 얘기하더라고. 이걸 전제로 해서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지금 보수가 정말 힘든 시기입니다. 다시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전 그냥 얘기해요. 야 한동훈으로도 못 뭉치는데 뭔 이재명과 싸우겠다 그러자. 보수 우파가 한동훈한테 힘을 꽉 줘가지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도 못 하는데 뭘 이재명 잡겠다고 난리 법석입니까? 이해되세요? 이재명에 대해서 잡을 사람은 한동훈밖에 없는데 그거 마치 이재명이 이미 잡혔다고. 대통령은 이미 한동훈이라고 확정지어서 얘기하면서 돈 빨아먹는 유튜버들 있죠. 이 사람들 자체가 이상한 거야. 우리가 저 윤석열 걔네들한테 개돼지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럼 개돼지 아니겠냐? 똑같은 거 아니냐? 이거요. 정말 중요한 거면 지금 대통령 선거가 39일 남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한 달 남았어. 그 한 달에 누군가는 대통령이 되겠죠. 근데 지금 우리 보세요.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들끼리 싸우고 있잖아. 우리들끼리 싸우고 있잖아. 우리들끼리. 근데 저쪽에 있는 이재명은요. 방해물이 없어. 장애물도 없고 독주하고 있잖아요. 아니 다시요. 보수 우파가 한동훈으로 못 뭉치는데 뭉치지도 못하는데 뭘 이재명을 잡겠습니까? 대선에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전 그 얘기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홍준표의 의도를 확실하게 알고 있더만. 당대표는 홍준표 되면은 윤석열 한동훈 다 정리하겠다. 전 그렇게 보였거든요. 윤석열 욕보이게 한 게 홍준표예요. 은근슬쩍 한동훈 일 꺼내면서 윤석열 너 계엄령 왜 못 막았냐? 야 술 처먹고 계엄령 내린 거를 그러면은 윤석열 계엄령 내린 거에 대해서 한동훈의 텔레파시를 받냐? 미국한테도 안 알린 그 계엄령인데 한동훈이가 야 연락처가 있으니까 윤석열 계엄 내려서 바로 국회 달려간 거 아니야? 그럼 홍준표 너는 국회로 갔어요? 아니 윤석열 계엄 낼 때 숨어 있었잖아. 좀 양심적으로 합시다. 다시요. 큰 주제는 이거예요. 보수 우파가 한동훈으로도 못 뭉치는데 뭘 이재명을 잡아야 뭐 어떻게 잡을 건데 한동훈으로도 못 뭉치는데 안타깝죠.
아니 한동훈은 못 뭉치는데 보수 우파가 이재명을 잡겠다고 하니 내 입장에서는 좀 불가능하거든. 한동훈은 뭉쳐야 그나마 이재명 잡을 수 있는 기적은 일어날 수 있어. 근데 못 뭉치는데 뭔 이재명 얘기하냐. 뜬구는 잡는 거지. 저 사람들은 뭐냐. 대선 끝나고 나서 내가 당대표 되겠다. 그리고 오늘 한동훈 후보도 대선 끝나면 정치인이 되겠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정치 계속하겠다. 그거는 당대표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전에 시나리오 1이 있고 시나리오 2가 있잖아. 시나리오 2를 생각하고 있는 거야. 조기 대선 2번 하는 거. 조기 대선 2번. 이재명이 대통령 돼도 이재명 당선 무효형 선거 있죠. 대법원 확정 판결은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우리 쪽에서는 한동훈을 뭉쳤잖아. 일단은 대권 후보 한동훈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이 순간에는 설사 이재명한테 지더라도 당대표 한동훈을 만들어서 이재명이가 꼬라박해가지고 다시 조기 대선 할 거 아니야. 그럼 저쪽에서 누구 나오는데? 김경수 나오냐 임종석 나오냐. 누구 나오든지 간에 한동훈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조기 대선 2번이야. 그래 무슨 얘기냐. 민주당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이 뭔지 아세요? 일방적으로 이재명만 지지율이 높거든. 그러면 이재명만 사라지면은 오히려 저기는 끝난 거야.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요. 왜 대선을 앞대서 문재인을 기소했겠냐 검찰이. 왜 기소했을 것 같아요? 그 문재인을 보호하고 있었던 윤석열이가 사라졌잖아. 기소 때린 거 아니야.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한동훈한테? 저는 검찰이 이미 이재명한테 줄 섰다고 봐요. 지금 이번 대선에서는, 이 조기 대선에서는. 근데 이제 두 번째 조기 대선에는 이 검찰이 다 한동훈한테 갑니다. 내가 오늘 홍준표 편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딱 하나예요. 뭐냐? 계엄을 윤석열이 했지 한동훈이 했냐? 당대표 한동훈이가 최선을 다한 거 아니야? 그 당시에는? 제 말 틀립니까? 계엄을 한동훈이가 했냐? 윤석열은 김건희랑 상의했겠지. 계엄령 내릴 때. 저는 사실상 김건희가 대통령으로 보고 있는데 김건희 이번에 재기수사에서 재수사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디올백 가지고 특검인지 특별법인지 그걸로 하겠다며. 여러분들 홍준표 정권이냐 이재명 정권이냐. 야 이재명 대통령 되면은 정권 유지를 하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감옥에 가둬 놓고요. 김건희까지 감옥에 가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뭐냐. 대법원에서 이재명이 11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잖아. 그 중에서 하나 걸리면 끝나는 거야 걔들. 끝나는 거라고. 그리고 이 모든 조기 대선 할 때 원인은 누구한테 있냐. 한동훈이가 윤석열 배신해서요? 아니야. 윤석열이 국민을 배신한 거지. 똥 싼 사람이 누구야? 윤석열이죠. 그거 치우고 있는 게 국민의힘이고. 야 당대표 한동훈이가 몰랐다? 그럼 너는 알고 있었냐? 어떻게 보면은 내가 윤석열의 최측근이라 할 수 있는데 나도 몰랐는데 네가 어떻게 알아? 다들 모르고 있었다는 거야. 왜? 술 처먹고 계엄령 한 거니까. 근데 무슨 뭐 총리 얘기합니까? 윤석열은 총리. 그때도 술 처먹고 한동훈 총리 할까? 그 얘기하고 있었던 거잖아. 안일하게. 아니 반국가 세력들이랑 싸우겠다며. 아니었잖아. 아니 실패한 계엄에 대해서 윤석열이 책임져야죠. 근데 왜 한동훈한테 뭐라 그럽니까? 실패했는데. 홍준표요. 한 20년만 젊었으면은 한동훈이랑 나이대가 똑같았으면은 이번 토론회에서 야 이거 홍준표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 근데 홍준표가 나이가 너무 많아. 나이가 너무 많아. 그걸 꼭 하는 게 그거잖아. 깐죽된다. 지금 우리 국민들한테 사과해야 돼요. 근데 조기 대선에서의 경선인데 너 왜 깐죽거려? 그럼 무슨 얘기야? 국민들 너희들 나 찍어야 돼. 찍겠냐? 니 같으면은. 홍준표는요.
언제 정치인으로서 정계 은퇴를 했어야 되냐면요. 윤석열 되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문재인 나왔잖아. 그리고 이쪽에 홍준표 나왔잖아. 그때 보수 우파 세력이 홍준표 밀어줬잖아. 그리고 문재인 못 잡았죠. 그러면 그때 정계 은퇴를 했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 기어 나왔잖아 또. 아 윤석열 이제 없어졌으니까 내가 설사 본선에서 지더라도 대권 후보가 못 됐죠. 지더라도 이제 윤석열 없으니까 이제 내 차례인가 보다. 또 자기 망상에 들어왔는데 지금은 보수 우파가 한동훈으로 뭉쳐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 왜 그러냐?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한동훈도 못 뭉치는데 어떻게 이재명 잡을 생각하냐? 거기서 안 벗어나요. 한동훈이 됐어. 대권 후보가 저 홍준표 세력들, 김문수 세력들 한동훈은 뭉쳐야 되는 거 아니냐? 니네들 맨날 이재명 찾겠다고? 그럼 대권 후보가 한동훈이야. 한 사람 뽑는데 한 사람 됐어. 나머지 선거 키프는 다 정리했어. 그러면 한동훈은 뭉칠까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할 것 같아? 아 어차피 이재명 대통령 만들고 한동훈 이걸로 당에서 쫓아내고 그 다음에 당대표에서 내가 먹겠다. 그 마인드로 다 들어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 홍준표가 말실수하더만 당대표 선거 이렇게 얘기하더만 그래서 아차 싶어가지고 대통령 후보로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요 이재명 대통령하고 내가 당권 지겠다. 그 당에 있는 자리 나눠 먹겠다 같이 딱 그 마인드야. 근데 뭘 어떻게 이기겠냐? 그거 얘기하잖아. 같은 말 반복이지만은 한동훈으로 못 뭉치는데 어떻게 이재명 잡아? 눈 가리고 앙호하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오늘 한동훈의 약점이 나왔냐? 당원 게시판 있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이건 알 수 없다라는 취지에서 말을 또 정리를 해야 하는데 왜? 저는 이쪽에서는 한동훈이 저쪽에서는 이재명이라니까. 어차피 두 명이서 만나가지고 토론회 합니다. 그때 이재명 쪽에서 계엄 얘기하겠죠. 탄핵 얘기하겠죠. 책임져라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너희들 계엄 정당, 탄핵 정당 이 얘기 나올 거 아니야. 한동훈밖에 자유롭지가 않아. 그 다음에 2차적으로 뭐 할 것 같아? 당원 게시판 얘기하겠지 이재명이가. 여러 가지 있는데 내가 오늘 이 토론회를 보면서 중요한 거는 한동훈이가 홍준표 캠프를 아예 정리해야 된다. 거기에 절실하고 절박함이 있는 거야. 정리하기 위해서는 자료 조사를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야. 아 준비 많이 했더라고. 그쪽 사람들도 알고 있는 거야. 이강에서는 김문수가 아니라 홍준표 사람입니다. 근데 이미 홍준표의 색다른 맛을 경험을 해서 내성이 생겼잖아. 아니 토론하고 나면은 기분이 더럽잖아. 홍준표와 얘기하면은 자 오늘 반대였어요. 홍준표 입장에서는 토론했는데 지가 기분이 더 더러울 거야. 한동훈에 대해서. 근데 이게 기분 더럽다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야. 선거 캠프를 정리해야지. 저기는 목숨 걸고 준비했는데 홍준표 쪽에서 뭐였습니까? 김문수 선배님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한동훈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아 대통령은 이재명이고 당권이나 먹자 이렇게 나온 거야. 근데 그래서 얘기하자. 같은 말. 한동훈으로도 못 뭉치는데 보수 우파가 어떻게 이재명 잡냐. 이재명과 뭐로 싸우라고. 안타깝죠. 못 뭉치는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게 그럼 보이잖아. 그런데 한동훈 대통령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사기라고 봐요. 우리가 못 뭉치는데 한동훈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겠냐고. 둘 중 한 명 살아남아요. 이재명이 살아남냐 한동훈이 살아남냐. 근데 우리 쪽에서 못 뭉치잖아. 지금도 지들끼리 싸우잖아. 상황 파악 못하고. 근데 어떻게 이재명이 이기냐고. 자 우리들끼리 했을 때 한덕수는 지금 뭐합니까? 이제 나온다 그러잖아 한덕수가. 야 한덕수 나오면은 대통령 권한대 딴 사람이 또 해먹어요. 최상봉이지. 그 사람 왜 나오는 건데? 나오려면 아예 국민의힘 경선에 들어오든지 공정하게. 그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윤석열이 술 처먹고 계엄령 내린 거를 한동훈이가 윤석열의 텔레파시를 받지 않는 이상 어떻게 알겠냐. 홍준표야.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